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브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책을 두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책들인데요. 첫 번째 책은 이야기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 어떻게 살래라는 책인데요. 뭐 요 책 두 권이 그 저자가 그 얼마 전에 이제 고인 되신 그 이어령 그 교수님이 직접 이제 쓰신 책이고요. 이 이야기의 힘이라는 책은 사무사 책방 다산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이고요. 그리고 너 어떻게 살래라는 이 책은 파란북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뭐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이어령 교수님 책을 상당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책을 쭉 봐왔는데, 뭐,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이다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내용 뭐 거의 따져보지 않고 일단 출간했다 하면 거의 이렇게 사서, 제가 봤었는데, 이번에 이 책 두 권은, 제가 그 출판사로부터, 이렇게 또 서평단에 또 선정이 되어져서 책을 이렇게 받아서, 무료로 이제 그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뭐 저 말고도 이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 어떤 그 뛰어난 어떤 그 관찰력과 그 통찰력, 뭐 또 그런 어떤 가지고 계신 그 어떤 그 지성의 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그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20대 후반에 이제 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라는 그 책을 처음 이렇게 한번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때 엄청나게 이제 저는 그 책을 보고 좀 놀랐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그 관찰력이 뛰어날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아주 감탄을 하면서 책을 봤는데요. 오늘은 뭐 이 두 권의 책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듯한 그러한 어떤 느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이야기의 힘이라는 요 책은 그 8마리의 그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한 어떤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변화와 시도, 도전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풀어서 쓴 책이고요. 그리고 이 책은 너 어떻게 살래라는 이 책은 그 AI 기술 발달로 인해서 그 알파고하고 또 이세돌 그 바둑 기사님하고 이렇게 둘이 이제 시합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아깝게 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는 어떤 이런 그 기술적인 AI 기술이 발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나가야 될 숙제 또 앞으로 적응 뭐 어떤 부분에 또 중점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될까라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책이라서 어찌 보면 변화, 적응, 도전, 시도 뭐 이런 어떤 단어가 떠오르고 이런 주제로 이 두 책이 쓰여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권의 책은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도록 이렇게 봤습니다. 뭐 이어령 교수님의 그 쓰신 책은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어떤 어휘나 아니면 또 뭐 우리가 몰랐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 전문 지식들 이런 것까지도 이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책이라서 아주 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그 너 어떻게 살래라는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조금 이렇게 뭐 감동적으로 이렇게 좀 느끼고 뭐 또 깨달았던 그런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께 몇 구절만 이렇게 이제 두 책 모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인간의 패배가 충격적이지만 본질은 인류의 승리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알파고를 만든 사람도 인간이므로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특이점을 넘어설 때가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인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알파고의 뭐 그 알파고와 이제 그 인간과 어떤 그 대결을 놓고 뭐 세계 뭐 기계 AI 기술과 인간의 어떤 대결이다 뭐 이렇게 막 떠들썩하긴 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어떤 대결이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알파고라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 그 컴퓨터도 결국엔 사람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었던 거다. 그러나 이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엔 실질적으로 인간을 어떤 그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도 뭐 이걸 보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편리하자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기계들, 뭐 과학 발달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편리한 그런 그 기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대신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기계를 다루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자칫 마치 그 기계가 우리 인간을 다루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급변하는 그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뭐 우리가 AI의 뭐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떨까, 이런 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우리 인간들이 어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인간에게 할 도리를 해가면서 그 물건을 제대로 이제 악용하지 않고, 예, 제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람 됨됨이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것, 그런 어떤 또 철학적 사유에 관련된 이러한 교육이 좀 더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리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뭐 이 과학기술로 인해서 발달된 그런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예, 악용할 위험보다는 그래도 인간이 인간을 위하고 또 인류를 위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근본적인 이제 베이스를 깔고 가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보게 되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재미난 그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2013년 2월 19일에 뉴욕 타임스의 재미있는 기사를 보면 또 한 번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여고생 딸을 둔 미국의 한 아버지가 소매업체 타깃 매장에 와서 거칠게 항의했다. 어떻게 여고생에게 임산부용 쿠폰을 보낼 수 있느냐? 고등학생인 내 딸에게 어서 임신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냐? 당시 타깃의 매니저는 예비 엄마에게 보내야 할 쿠폰을 잘못 보냈다며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아버지는 타깃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정중히 사과한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몰랐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 딸은 8월에 출산 예정이다. 정말 죄송하다. 부모조차 몰랐던 딸의 임신 사실을 유통업체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구매 행태 분석 예측 시스템을 통해 먼저 알았던 거다. 그녀는 평소와 다른 물품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몇몇 비타민 보조제, 무향 비누와 로션 같은 것들을. 그 시스템은 그것이 임신의 증거라 판단하여 쿠폰을 발행했던 거다. 여고생 딸의 임신, 부모는 몰라도 빅데이터는 안다. 이게 우리도 모르는 빅데이터 효과이다. 예, 이런 그 기사가 예,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빅데이터에 이제 담겨져 있는 어떤 이런 비밀스러운 것들, 예, 그러니까 과학이 이렇게 급변하고 발달을 하니까, 예, 뭐 정말로 우리 인간들이 알아낼 수 없는 것은 이미 이 빅데이터에서는 다 나와서 그게 모두 이제 파악이 되었었다라는 거죠. 부모도 몰랐던 어떤 그런 사실을, 예, 그 빅데이터에서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어떤 그 내용들, 이런 내용 괜찮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오세아니아 피지에 서식하는 필리드리스 나가시우라는 개미종이 스쿠아멜라리아라는 식물을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 개미는 식물의 씨앗을 나무에 옮겨 비료를 주고 키워 더 여문 열매 속에 둥지를 만든다. 열매가 커지고 종자가 되면 개미들은 새로운 종자를 기생나무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 새로운 재배를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개미들은 나무에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공생관계를 이루어낸다. 실제로 개미는 6종류의 나무를 같은 방법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미들은 인간처럼 나무를 재배하는 노하우를 이미 300만 년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거다. 개미가 인간보다 먼저 농업을 한 것이다. 인공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동물의 지능도 인간이 따르지 못한다. 생물 지능이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것이다. 예, 이런 부분, 이런 대목 저는 아주 꽝 하고 이렇게 울려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인공지능 그 개발로 인해서 인간들이 그 어떤 기술력이 월등해져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자연계에 살고 있는 그 동물의 지능, 그러니까 생물의 지능조차도 우리 인간 지능은 아직까지 따라가지 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지적해주는 이런 대목들, 이런 부분들 아주 상당히 저는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인 이야기의 힘이라는 이 책에 이제 소개된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해주면, 사실 여기에 그 원숭이 8마리를 가지고 이제 실험한 어떤 그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이야기의 어떤 전반적인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다 밝힐 수 없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기 책에 보면 변화와 뭐 시도, 도전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의 욕망은 늘 다수에 의해 억압받아 왔던 것이죠. 개인이 전체에 맞서 일탈해 보아도 전체주의의 승리로 귀결되는 일이 흔했어요.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개인의 일탈이 가치 있는 것인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치상으로 보면 개인보다는 전체의 승리가 훨씬 빈번했다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원숭이 그 실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인 그 문맥을 봤을 때 이제 괜찮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많이 쓰는 그 벤처기업, 뭐 벤처라는 이 단어 있죠.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여기에 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벤처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되어진 것이 어디냐면 섹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에서 이 벤처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막 1장에만 벤처란 말이 3번 나온다. 보통 역서에서는 그 말뜻을 잘 모르고 그저 모험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지만, 정확히는 무역선에 싣는 화물, 즉 상품을 벤처라고 불렀던 것이다. 도박을 하듯이 그만큼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무역선 상품 자체가 대박 아니면 쪽박의 모험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몰랐던 그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처라는 것은 뭐 모험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위험을 무릅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 이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몰랐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이 저자가 뒷부분에서 그 변화, 시도에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를 뭘로 짓냐면, 결국에 이 변화라는 것은 뭐 사회 전체, 국가 전체가 변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 이야기의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느 유명한 지도자는 죽을 때 자식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가족을 바꾸려 했더니 가족은 바뀌지 않았다. 가족을 바꾸려면 먼저 사회를 바꾸어야 했다. 그래서 사회를 바꾸려고 했더니 결국은 나라 전체를 바꿔야 하고, 나라를 바꾸려 했더니 세계 전체의 인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서 생각하니 가족을 바꾸는 것도 어렵고 사회 전체를 바꾸는 것도 어렵고 나라를 바꾸는 것도 어렵다. 하물며 이 전 지구 자체를 어떻게 바꾸겠느냐. 그런데 그 어려운 숙제를 안고서 왜 나는 끝도 없이 갔을까? 제일 바꾸기 쉬운 것이 바로 나 아닌가? 나는 왜 자신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남을 바꿀 생각을 했던가? 나를 바꾸면 가족, 사회, 나라, 세계가 바뀐다는 말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세계가 바뀌는 것이 그 바뀐 세계로부터 다시금 자신에게로 또 다른 변화의 여파가 들어오는 것이다. 뭐 이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뭐 이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은요, 저는 그 상당한 그 어떤 그 저기 그 욕심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쓴 책은 무조건 일단 좀 답습해서 구입해서 보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이런 뭐 제가 지금 몇 군데만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지만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과 또 이제 우리 말들의 그 숨어 있는 어떤 그 어원이나 뜻들, 이런 것들을 이 단어 풀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아니면 또 한자나 아니면 중국이나 일본의 어떤 그 문화적인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아주 복합적으로 잘 풀어서 그 자신이 그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주장을 잘 뒷받침해줘서 이렇게 설득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 이어른 교수님의 책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요, 이건 뭐 좀 무리감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두 권의 책을 동시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이렇게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래? 라는 책과 또 이야기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요 너 어떻게 살래라는 이 책은
시리즈로 지금 이제 몇 권이 또 뒤에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 이야기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나온 게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떤 그 관찰력을 좀 이렇게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정보나 지식적인 것, 그리고 우리 말의 그 어떤 어원적인 것을 이런 걸 잘 풀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어떤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그 책들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그런 것의 어떤 그 갈증들이 좀 충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이 두 권의 책을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